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재원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정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척추병증성 내장증입니다. 여러분이 좀 낯설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흔히 위장이나 대장의 문제를 보통 이제 척추의 문제로 보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네. 주로 이제 그 내장기 자체로 이제 문제를 보는데 우리가 척추의 문제가 내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가 내장에 문제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척추병증성 내장증입니다.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척추병증성 내장증인데 내장증만 놓고 보면 사실 디스크 내장증을 가장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질환인가? 어떻게 다르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인 척추병증성 내장증은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디스크는 다 아시다시피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요. 네. 디스크가 굳이 탈출을 안 해도 그 디스크의 변형에 의해서 자체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그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네. 척추의 문제가 내장에 신경을 내기 때문에 그런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내장 기능, 흔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위나 폐나 심장이나 대장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내장 질환과 연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척추 문제로 인해서 내장 질환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척추병증성 내장증이다 예,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척추 문제가 내장 질환을 유발한다 혹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언뜻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추, 목의 문제는 어깨하고 손에 영향을 줍니다. 네. 또한 이제 허리의 문제, 흔히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이제 다리 쪽에 신경을 자극해서 다리 쪽에 신경통을 유발한다든가 또한 허리의 요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질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네. 중간에 있는 흉추라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경추하고 요추 사이에 있는 흉추, 그 흉추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흉추에서는 우리가 모든 신경이 다 내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흉추의 문제가 내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치료되지 않았을 때는 내장 질환을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이 척추병증성 내장증에서 척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척추는 그러면 주로 흉추에 해당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요추나 뭐 요렇게 경추나 많이 생기는데 흉추 디스크도 있나요? 예, 흉추 부위는 경추도 실질적으로 디스크의 양이 되게 작고 네. 흉추도 디스크의 양이 작습니다. 네네. 요추는 상대적으로 디스크 양이 많기 때문에 요추 디스크란 진단이 많이 거론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흉추에선 디스크가 좀 생기는 빈도는 적지만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내장의 질환을 유발하게끔 흉추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다수가 흉추의 틀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주로 되겠죠. 예. 흉추의 틀림으로 인해서 질환이 생긴다.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흉추가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흉추가 측만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흉추 자체도 디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척추의 한 마디가 잘못된 자세나 순간적인 어떤 외력에 의해서 척추 마디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흉추에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척추 중에서도 흉추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내장 질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네. 흉추에서는 내장 쪽으로 신경을 내는데요. 우리가 내장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스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위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할 수 있는 내장 기관입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와 같이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또 어떤 때는 이제 식사를 또 많이 하고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되면 위나 이런 부분은 언제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특히 척추, 흉추까지 틀어져 있다면 내장으로 보내는 신경은 좀 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내장의 기능은 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내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병적인 상태로 좀 더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흉추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소화기계 관련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화기계 기능과 척추와의 연관성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제 위로 가는 신경은 흉추 6번, 7번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여성분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브래지어근이 지나가는 부위죠. 네. 그래서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쪽 부분이 뭐 답답하거나 또 예민하신 분은 그쪽에서 이렇게 통증까지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흉추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과 같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척추의 문제를, 이런 그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보면 그 부분에 특히 틀리거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틀어지거나 삐뚤어진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 안 된다고 해서 거기만 치료할 게 아니고 척추까지 두 가지 치료를 같이 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겠네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내과에서는 약물요법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위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엑스레이 등을 이용해서 흉추의 상태를 보고 틀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흉추를 바로 잡거나 흉추 주변을 자극해서 흉추의 기능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해서 우리가 신경의 기능을 좀 끌어올리고요. 같이 치료해서 우리가 내장의 기능을 같이 좋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그 중에서도 흉추의 틀어짐이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키는 것 말고 혹시 다른 어떤 증상을 더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흉추는 12마디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윗부분은 보통 상부 흉추라 그러죠. 상부 흉추에는 폐와 심장으로 신경이 가고요. 네. 중간 부분에서는 보통 위장으로 신경이 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소장하고 대장으로 신경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흉추에 어떤 문제가 되면 그거와 연관된 각각의 내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거에 맞는 증상이 생기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부정맥은 흉추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흉추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상부 흉추, 특히 2번이나 3번 흉추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심장이 좀 더 예민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맥 있는 환자 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네. 흉추 2번 정도에서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흉추 2번을 또 같이 치료하면 부정맥이 감소되거나 좀 더 편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원인은 같은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위장 질환을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폐 쪽, 또 어떤 사람은 대장 쪽의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예. 우리가 내장은 사람마다 각자의 기능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위장이 좀 더 약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가족적으로 대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흉추의 문제가 같이 또 있다 그러면은 그쪽은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쪽이 좀 더 기능이 떨어지고 많이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뭐 상부 흉추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원래 뭐 또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심장으로 더 고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척추의 문제와 안쪽의 내장의 문제를 좀 더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흉추 변형이 다른 부위, 그러니까 뭐 요추 같은 곳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척추는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척추의 틀어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자세 문제인데 네. 우리가 자세가 이제 틀어지거나 그럴 때 뭐 목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골반서부터 요추, 흉추, 경추까지 다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군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서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척추를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요? 상당수는 요새 잘못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고 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오래 보게 됩니다. 특히 뭐 누워서 본다든가
틀어진 자세로 본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작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틀어진 자세나 잘못된 자세로 반복적으로 할 때는 척추의 틀어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장세는 흉추뿐만이 아니고 경추 그리고 요추까지도 틀어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바른 자세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알고 있지만 어렵다는 거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소화제를 먹거나 내과를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척추의 문제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진단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단 먼저 환자의 증상을 좀 참조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위장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흉추에 뭐 6번, 7번이 틀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경우 같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부분이 틀어져 있다면 충분히 척추의 문제가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엑스레이 같은 간단한 영상 검사만으로도 이게 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엑스레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좀 더 척추의 틀어짐이라든가 네. 어떤 척추의 여러 가지 분절, 여러 가지 마디의 미세한 변형, 틀어짐을 관심 있게 본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빨리 좀 찾아낼 수 있고요.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척추 병증성 내장증은 그러면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물론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자세가 문제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자세를 잘 잡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나 이게 척추의 틀어짐은 보통 한번 틀어지면 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그 부분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자세와 운동요법을 해서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내장의 기능적인 문제,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능이 오래 떨어진다는 거는 그 장기의 질환으로 좀 심각한 질환으로 이완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위 기능이 오래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된다면 충분히 위에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좀 더 질병으로 점점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검사와 빠른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치료법도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척추 주위에는 척추를 잡아주는 척추 내재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근육이 양쪽에 다 위치해서 균형을 잡아주면서 척추를 올바른 자세로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고 척추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척추를 좀 바로 잡아주는 도수치료와 함께 네. 우리가 척추 주변의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척추를 좀 더 올바른 자세로 되게 하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재근 이건 근육일 것 같은데 네. 내재근은 어떤 곳입니까? 예, 척추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척추도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균형감 있게 잡아주는 근육을 척추 내재근이라고 하고 네. 이런 척추 내재근은 우리가 자세를 잡아주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척추를 이렇게 꼿꼿이 세울 때 이런 네네. 내재근의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근은 주로 자세를 바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중력에 반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재근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결론은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하거나 또한 이제 우리가 중력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자세를 삐뚤어 한다든가 틀어지면은 내재근이 척추를 제대로 못 잡아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척추가 틀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자세가 척추 틀어짐을 더 야기할 수 있고 내재근 어떻게 보면 약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도 여쭤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내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척추를 잘만 치료하면
몇 번의 치료로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척추의 그런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치료와 그다음에 운동과 올바른 자세를 잘 유지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척추 치료만 제대로 되면 소화기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은 저절로 좀 나아질까요? 예. 이제 우리가 척추의 문제가 소화 기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내장 기능은 내장 기능 자체가 또 떨어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장 특히 이제 소화기관이나 이런 거는 먹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같이 교정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증상은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재발 가능성도 좀 여쭤볼까요? 이게 치료 후에도 좋아졌다가 다시 흉추가 좀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발률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보통 병원에 와서 일단은 흉추가 문제 있다는 것, 그다음에 틀어졌다는 것, 자세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환자가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만 치료하고 환자분이 인지해서 그런 잘못된 자세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척추의 틀어짐은 자세 문제 때문에 오기 때문에 물론 잘 치료가 되고도 자세를 잘못 잡는다든가 적절한 운동으로 척추의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충분히 또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관리법 및 예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요새 뭐 많은 분들이 적절히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올바른 자세를 잡고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무리하게 하면 척추에 또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칭과 척추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충분히 척추를 잘 관리하고 척추 병증성 내장증이라는 질환에서도 빨리 탈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해서 이상 소견은 없는데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폐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경우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꼭 척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병증성 내장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재원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